저희 FDA 아름다운 미용 강사협동조합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 앞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유단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신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방송에 게스트로 나와주신 도곡동에서 바이 감동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감동 원장님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를 보면 지금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다 송출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괜찮겠어요? 질타를 받는다고? 전 박수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갖고 질투한다면 막걸리 사줘요 저를. 자, 이제 그 수익 공유 때문에 이 공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 메이저급에서는 그 디자이너, 메인 디자이너하고 보조들이 한두 사람씩 붙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보조들은 내가 그 디자이너를 보고 즉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 디자이너가 하고 있는 것을 배우고 답습하는 것,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수익 공유에서는 충분하게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좀씩 그 분배를 해주고, 근데 그거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동업관계 형태가 잡아갈 수가 있는 것들이고, 자, 그건 차후에 차지해 두더라도 과연 그럼 이 기술의 공유는 가능할 수 있을지, 같은 미용실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미용사, 디자이너들끼리 그 현장에서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잘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저랑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좀 기술 공유도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장에서 이제 다 기술을 공유하고 디자이너들이 많이 배우러 이제 밖으로 나가는 추세라서 잘하는 디자이너들 이제 닮으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저는 아까는 아니라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두 분한테 불만이 아주 많은데 네. 가능하면 기술이라는 말 쓰지 맙시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자.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1mm도 틀리지 않게 계속해서 똑같은 걸 만들 때를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아름답게 꾸밀 때는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미용계에서 굉장히 많이 널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술 얘기를 안 합니다.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디자인은요, 좋습니다. 디자인은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기술은요,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와인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마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로 말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건 다 기술입니다. 네. 이건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퍼머가 잘 나와 안 나와? 다 기술입니다. 근데 퍼머를 했더니 퍼머가 잘 나왔어. 근데 얼굴이 이상해 보여. 왜 그렇죠? 퍼머를 했으면 퍼머가 잘 나왔으면 무조건 예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퍼머를 했는데 왜 안 예쁘냐고요? 퍼머를 안 했을 때보다 더 안 예쁜 거예요. 퍼머를 하고 났더니. 그러니까 고개가 화가 났어. 근데 미용사는 뭐라 그래? 퍼머 잘 나왔잖아. 맞아요. 퍼머 잘 나왔어. 고객은 퍼머를 원한 거예요? 아니죠. 디자인. 그렇죠. 디자인을 원한 거예요. 내 얼굴이 예뻐 보이려고 퍼머를 했는데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거죠. 퍼머가 잘 나오는 것은 기술이지만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건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은 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했더니 이 색깔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더니 퍼머 웨이브 어떻게 나오더라. 이것이 기술이었었는데 고객들은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퍼머를 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보여? 내가 염색을 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보여? 내가 오늘 저녁에 데이트가 있는데 어떤 컬러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 남자가 뻑 죽을 것이냐. 이게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이건 디자인은 아무도 공유할 수가 없어. 디자인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 미용사가 달라.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객 입장. 내가 프랑스를 놀러 갈 때 어떤 미용사한테 뭐를 해야 되지? 이 선생님은 프랑스애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내가 면접을 보러 가는 거야. 면접을 보러 갈 때 어떤 선생님이 제일 잘할 것 같지? 이 선생님이야. 나는 면접을 볼 때 이 선생님한테 하고 싶어. 이게 디자인인 거예요. 기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관점이 컨셉으로 바뀐 거예요.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미용사들은 아직도 기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가르쳐주는 안에 흘러가는 게 아니고 펌어 와인딩 하는 거, 염색 무슨 색깔에 어떻게 약 조제하는 거 이것 갖고 얘기를 하지 마. 이거 다 그냥 풀어줘. 다 얘기해. 디자인 갖고 얘기를 하면 지구상에 나밖에 없어. 왜? 난 그 관점에서 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가 안 되고 공유하려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예쁘다는 말이 있어요. 미용사가 고객에서 예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용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예쁘게 해줬는데 옆에 있는 미용사가 뭐라 저게 뭐가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고객은 뭐라고 생각해? 너무 예쁘잖아. 난 너무 좋아. 근데 옆에 있는 미용사가 막 이상하대. 근데 고객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용사하고 그 머리를 한 고객하고 코드가 통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인 거예요. 근데 코드가 안 통하는 미용사는 뭐라 그래?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드가 안 통하는 미용사한테 뭐를 했어봐. 난리가 나는 거야. 안 예쁘다고. 그건 디자인이기 때문에 공유가 안 돼.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무조건 공유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고객은 기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철저하게 디자인은 X예요. 왜? 지금까지 대한민국 미용사들이 자기 기술이 독특하다 잘났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는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했지만 고객이 풀어 제껴버려요. 그건 디자인이 아니죠. 기술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시골의 할머니들이 파마가 오래 안 가면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거야. 그 집에 기술이 없어. 그래서 풀어줘. 대한민국의 소비자들 역시도 내 색깔이 빨리 빠지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김신영 대표님이 디자인을 말씀하시지만은 디자인은 그 혼자만이 가지는 생각일 뿐이다 라는 거. 이 부분이거든요. 철저하게 이것은. 왜 그러냐? 고객들이 그 디자인을 미용사를 평가를 했어요. 지금까지. 왜? 골목에 가보면 미용실이 수십 개 있어요. 다 물어보면 그 손님이 전부 다 자기 단골이라고. 다. 그러면 그 고객은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면서 다 자기들 마음에 들어서 한 번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디자인이라고 감히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다 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기술의 공유라는 것, 디자인적인 것들은 누가 감히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기준에 맞춰서 그 고객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 관점에서 고객한테 맞추는 것이지. 내 관점에서 맞췄어. 근데 고객은 제끼는 순간 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미. 제끼는 순간. 왜?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러면은 옆에 디자이너가 보고 나 같으면 저렇게 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디자인이에요. 기술은 파마를 어떻게 말고 어떤 형태로 잡아갈 것이고 염색은 어떤 색을 낼 것이고, 이게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디자인 공유라는 것은 그 밑에서 그 메인 디자이너 밑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보조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답습해 버리면은 과연 그걸 기술이라고 할지 디자인이라고 할지, 저는 총칭 그냥 기술이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봅시다. 아니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더 오래 했는데. 현장에서 뛰는 분한테 물어봅시다. 아니, 지금 현장이고, 자, 우리 저 감동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없어요. 아니, 나이상으로. 나이상으로 차이가 있는데. 거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없더라. 둘이 싸우고 있지 않을까? 아니 싸워야 돼 이거는. 싸워야지. 그냥 밋밋하게 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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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토론이 아니고 발전성이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감독원장님한테 가는 손님이 나한테는 안 와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이러죠. 나한테 온 손님이 감독원장님한테는 가요. 왜? 고객은 연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맞다, 뭐 디자인이 맞다. 둘 다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제가 대표님 얘기했을 때는 이쪽으로 대표님 얘기했을 때는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둘 다 맞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화해가 맞다는 거죠. 이제 아, 이런저런 얘기들이 저희가 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절충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완성체를 만드는 거. 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목적이 안 되면 모두 치고받고 싸워. 맞습니다. 응.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합류한 것 같고, 뭐 이제 기술이 맞다, 디자인이 맞다 이거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독보적인 색깔이 있으면 뭐 기술이 맞을 수도 있고 디자인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지만 결국적인 디자인도 저는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술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였었냐면 공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기술은 공유를 하는 것이 맞고 디자인은 공유를 하려고 해도 공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 기술은 공유하는 것이 훨씬 맞고 그것이 더 나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걸 갖고선 자랑하지 마. 디자인은 독창적이고 너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선 네가 너의 가치를 만들어. 아무도 못 따라온다. 그래야지만이 공유 샵이 이루어지고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즉 감동을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독원장입니다. 감동 좋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감성이라고 표현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건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디자인의 가치가 뭐냐고 얘기를 하면 제가 미용의 본질은 미용을 정의를 내릴 때 사람이 원하는 얼굴 이미지를 헤어로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그럼 아름답다라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머리 잘하는 분이 강원도에 가서 했는데 프랑스 스타일로 했으면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겠죠. 머리가 틀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디자이너가 틀린 거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틀린 건가요? 그럼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기술이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은 디자인인가요? 아니에요. 강원도에 있는 사람도 디자인이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도 디자인이에요. 근데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디자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만약에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고객이 원하는 곱슬거리는 걸 해줬다면 디자인을 한 건데 고객이 원하지 않고 곱슬거리게 나왔으니까 난 파마를 잘했다면 기술이고 고객이 원하는 곱슬거리를 했다면 곱슬거리더라도 디자인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고객이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를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예뻐 보인다라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디자인이고 그냥 꼬불거리게 했다. 고객이 와서 이 색깔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색깔을 못하고 그냥 색깔이 나왔으니까 염색 끝났어 라고 하는 건 기술이야. 근데 이 색깔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이건 고객이 원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디자인. 내가 하는 것밖에 못해. 난 이 색깔을 못 만들고 그냥 색깔 하나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을 못 만들 빨갛게 해서 꼬맣게 할 수 있어. 이건 기술이야. 근데 이 색깔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 색깔을 하는 이유가 얼굴이 어떻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쪽으로 좋아. 근데 이거 고객이 원한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얼굴이 어떤다고 제안을 해준 사람이야. 미용사가 갖고 있는 디자인의 한계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예쁘다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내 손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 아까 이 사장님이 했더니 이게 아니야. 디자인 못한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면. 미용사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용사의 손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때 나는 좋은 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느낌, 제안을 하는 사람이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단지 제안을 할 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은 디자인이 없는 사람이야. 미용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서 매듭을 잇고 이사장님 한마디 하시고 여기 감독원 원장님도 한마디 하시고 오늘 방송을 끝내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공유 미용실에서 수익 공유를 할 수 있느냐, 또 기술 공유나 디자인 공유를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지금 경론을 토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이 사람의 의견이 맞나 저 사람의 의견이 맞나라는 것은 뒤로 미루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의견들을 하나로 뭉텅거려 가지고 내 걸로 만들었을 때만이 진정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FDA 아름다운 미용 강사 협동조합은 우리 대한민국 미용인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